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숨겨진 약점과 그 이면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경제 블랙박스입니다. 자, 여기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가야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빌리는 비용이 줄어드는 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상식입니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RP 매입으로 수조 원 규모의 단기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월 8일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6일 뒤인 12월 14일에는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마치 불길을 잡기 위해 물을 뿌리는데 소방호스를 미리 점검하고 비상 대피로까지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한 예방 조치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역설의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런 조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단계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RP 매입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P는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잡고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원래 목적은 시장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처방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짧은 기간 돈을 빌려주되 담보를 잡아 안전을 확보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올해 들어 이 RP 매입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1분기 RP 잔액은 5조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2조 원으로 튀어 올랐고 3분기 5조 원, 4분기에는 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8개월 만에 13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시장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국고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이 더해집니다. 이건 RP처럼 단기 대출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직접 국채를 사들이는 조치입니다. 시장에 영구적으로 돈을 주입하는 양적 완화와 비슷합니다. 통화 승수를 고려하면 이 효과는 훨씬 큽니다. 한국은행이 1조 원을 풀면 은행 시스템을 통해 신용 창출이 일어나 최대 14배까지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 5조 원과 국고채 5조 원을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8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이 시장에 흘러들어간 셈입니다. 80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강남 지역 아파트 전체를 사들일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 돈이 제대로 순환된다면 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유동성 공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첫째, 금리가 내려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여유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가가 상승합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강남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주가도 어느 정도 지지됐습니다. 그런데 왜 금리는 오르고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큰 역설이 드러납니다. 시장이 한국은행의 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는데 손님들이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게가 곧 문을 닫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비싸게라도 챙겨야 한다는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필사적으로 돈을 푸는 건 내부에 큰 문제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20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핵심은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건설 사업에 특화된 대출입니다. 2022년만 해도 이 PF 부실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땅값이 받쳐주니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구조조정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마치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 상황처럼 수술로 쉽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은 어땠을까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PF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시행사들은 이자만 갚다 원금이 깎여 깡통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땅을 팔아도 손실입니다. 구조조정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한국은행이 쏟아붓는 수조 원의 돈은 대부분 이 부실을 메우는 데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암 환자에게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는 격입니다. 당장 통증은 줄지만 병근은 점점 깊어집니다. 2022년에 과감히 정리했다면 고통은 작았을 텐데 골든타임을 놓친 셈입니다. 선진국들은 비슷한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보죠. 부실은행을 과감히 정리하고 옥석을 가렸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시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기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 회복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건강해졌습니다. 한국은 반대기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걸 살리려다 구조조정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까지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뱅크런은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예금이 대량 인출되는 사태입니다. 이 제도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이제 끝인가? 아닙니다. 아직 방향을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더 심각한 위기를 겪은 나라들도 회복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부실을 숨기지 않고 조기에 드러낸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90년대 부동산 붕괴 때 배드뱅크를 도입해 부실 자산을 격리하고 정리했습니다. 단기 충격은 있었지만 3, 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이건 해외 사례일 뿐 한국이 도입 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즉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RP 매입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부실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경제 계기판을 드립니다. 2026년을 대비한 실천 매뉴얼입니다. 5가지 지표를 주시하세요. 각 지표마다 임계점과 대응 방안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첫째, 10년물 국고채 금리입니다. 시장 신뢰의 바로미터입니다. 현재 3% 중반 수준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금리가 오르면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임계점은 3, 5%입니다. 3, 4% 이상이면 달러 자산 비중을 20%로 늘리세요. 3, 5% 돌파 시 30, 40%로 확대하세요. 3, 7% 이상이면 비상 모드입니다. 해외 자산을 50%까지 고려하세요. 둘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한국 경제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내부 문제가 터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 환율이 치솟습니다. 임계점은 3단계입니다. 1. 500원 돌파는 1차 경고입니다. 생필품 비축을 시작하세요. 수입 물가 상승에 대비하는 겁니다. 1. 550원 이상이면 해외여행이나 유학 계획을 재검토하세요. 1. 600원 구간은 고정비를 축소하고 현금 흐름을 점검하세요. 셋째, 한국은행 RP 잔액 증가 속도입니다. 중앙은행의 패닉 수준을 보여줍니다. 월간 2조 원 이상 증가하면 금융 불안 신호입니다. 3조 원 이상이면 부동산 매도 타이밍을 검토하세요. 5조 원 이상은 현금 확보를 우선하세요. 이 지표는 유동성 공급의 지속성을 알려줍니다. 넷째, 국민연금, 국내 채권 매입 비중입니다. 마지막 방어 투수의 체력입니다. 국민연금이 채권을 사들이면 금리가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임계점은 25%입니다. 25%에 근접하면 금리 반등 가능성을 대비하세요. 25% 돌파 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산 배분을 재고하세요. 다섯째, 뱅크런 조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예금 이탈, 뉴스, 저축은행 부실 보도, 금융감독원 긴급 점검 발표가 나오면 즉시 행동하세요.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때문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장기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세요. 이 계기판들은 미래를 100% 예측하는 수정 구슬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 안개 속에서 길을 수정하는 나침반입니다. 매일 확인하며 대응하세요. 위기는 언제나 파괴의 얼굴을 하고 오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 정리와 건강한 자산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주시하세요. 2026년 거대한 파도를 넘어 더 나은 기회를 잡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